안녕하세요. 마음의 앨범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슴 깊이 새겨진 순간들, 그 소중했던 기억들을 다시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될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남 구례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귐만이 마을의 하루를 깨우죠.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윤희에게 이 풍경은 일상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 피었네. 윤희는 꽃집 앞마당의 모란 꽃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로 70이 된 윤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 혼자가 된 후로도 매일 이 모란꽃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모란꽃은 참 신기한 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며칠간만 화려하게 피어나다가 금세 져버리죠. 마치 인생의 어떤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윤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 씨, 벌써 나와 계셨네요. 이웃집 할머니 순덕이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미소로 답했습니다. 순덕 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마을회관에 볼 일이 있어서요. 참, 윤희 씨도 오늘 회관에 한번 들러보세요. 뭔가 재미있는 소식이 있을 것 같던데요. 순덕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윤희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들이 있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나 차례 때면 모란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윤희는 산책 겸 마을회관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순덕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회관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윤희 씨도 오셨네요. 회관 이장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아, 그게 서울에서 유명한 사진작가가 우리 마을에 내려온다고 하네요. 마을 홍보를 위한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희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작가라는 말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규라고 하시던데요. 나이도 비슷하실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윤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성규,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5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살 윤희와 22살 성규. 그들의 사랑은 부모들의 반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윤희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규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동명이인일까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가 정말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 내려올 리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윤희는 모란꽃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희는 오래된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다락방 깊숙이 숨겨둔 그 상자 안에는 성규와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윤희는 용기를 내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색이 바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20살 윤희와 성규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시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정말 성규라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고 싶기는 한 걸까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서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밤이 깊어가도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란 꽃이 다시 피는 계절, 그리고 성규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그동안 마을회관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아직 그 사진작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래려 했죠. 윤희야, 오늘이 그 사진작가가 오는 날이래. 순덕이가 숨을 헐떡이며 꽃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윤희의 손에 들린 가위가 덜컥 떨렸습니다. 정말요? 응, 방금 이장님이 그러시던데. 오후 2시쯤 마을회관에서 인사를 나눈다고 하시더라. 윤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1시 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나도 구경하러 가볼까 하는데, 윤희야, 너도 같이 갈래? 아, 아니에요. 전 가게 봐야 해서. 윤희는 괜히 꽃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50년 만의 재회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떠난 후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른의 자신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살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늙은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성규는 윤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후 3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꽃을 정리했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죠. 와, 정말 멋지시던데. 서울 사람답게 세련되셨어. 나이도 꽤 드신 것 같던데 품위가 있으시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성규가 맞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윤희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마을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회관 근처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로수 그늘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키도 비슷하고 어깨선도. 그때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 윤희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김성규가 맞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매와 미소는 여전히 윤희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성규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였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를 보니 모든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성규의 시선이 윤희가 서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성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뭔가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윤희는 당황해서 발걸음을 뒤로 물렸습니다. 성규도 잠시 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기, 성규 선생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성규를 불렀습니다. 성규는 그제야 시선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윤희가 있던 자리를 힐끗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죠.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희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정말 성규를 만났습니다. 50년 만의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알아봤어. 윤희는 중얼거리며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성규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도 윤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윤희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전 그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윤희는 모란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때가 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윤희는 다시 한번 옛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성규의 모습과 오늘 본 성규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디서 마주칠까?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규도 지금 어딘가에서 윤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추억 정도로 여기고 있을까요? 모란 꽃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돈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혹시나 성규를 다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꽃집 문을 열고 모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박 이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윤희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성규 선생님이 사진전 준비를 하시는데 마을 분들 중에서 도움을 주실 분을 찾고 계세요. 특히 꽃꽂이나 장식에 대해 아시는 분 말이에요. 윤희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규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윤희 씨가 꽃집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꽃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윤희 씨예요. 박 이장의 간청에 윤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규를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요? 오늘 오후부터요. 회관에서 작업하실 예정입니다. 결국 윤희는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작은 마을에서 계속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오후 2시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성규가 벽면에 사진들을 걸고 있었어요. 윤희는 문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어요. 안녕하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성규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규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어요. 박 이장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성규가 가져온 사진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대부분 풍경 사진들이었는데 유독 꽃 사진이 많았습니다. 특히 모란꽃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이 꽃들 참 아름답네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란꽃을 좋아하세요? 성규가 윤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네, 저희 꽃집에서도 기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성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진 배치에 대한 이야기, 꽃 장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성규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 따뜻했고 윤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 씨는 계속 이 마을에서 사셨나요? 성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태어나서 쭉요. 선생님은 서울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도 왔어요. 어머, 윤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장님이 도움을 청하셔서요. 그래. 그런데 성규 선생님, 윤희하고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사이예요? 순덕이의 말에 윤희와 성규 모두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윤희가 급하게 대답했고 성규도 고개를 젓었습니다. 그래, 왜 그런지 서로 아는 사이 같아 보이던데. 순덕이의 예리한 관찰에 두 사람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규 선생님, 결혼은 하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귀를 바짝 세웠어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성규의 대답에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을 했었다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며 성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희 씨. 이름을 부르는 성규의 목소리에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그때 내가 성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괜찮습니다.
다 옛날 일이에요. 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성규의 고백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이 순간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말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성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성규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5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란 꽃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성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윤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흐릿해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미 15년이 넘었지만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유독 강했던 기억이 났어요. 단순히 문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반대하셨을까요? 혹시 윤희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정리된 상자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일기장이나 편지들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뒤지던 윤희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윤희가 성규와 만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일기를 넘기던 윤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974년 가을의 기록에서 낯익은 이름이 보였거든요. 오늘 김성규라는 청년이 윤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윤희가 그 아이를 만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집안과는 절대 엮일 수 없는데 윤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요? 성규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하지만 윤희는 그런 편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더 넘겨보니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는 내용이다. 윤희가 보기 전에 치워야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숨겼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성규가 보낸 편지들이 어디 있을까요? 일기장을 더 뒤지던 윤희는 뒷장에 끼워진 봉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봉투들이었는데 그중 하나에 윤희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분명히 성규의 글씨였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도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윤희야, 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 부모님들이 우리 만남을 반대하시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서울로 올라가서 기반을 다지고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년 봄 모란꽃이 필 때까지만 기다려줘.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규는 떠나기 전에 이런 편지를 보냈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숨겨서 윤희는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다른 편지들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성규가 보낸 것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편지. 윤희야,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너는 왜 답장을 주지 않니?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니겠지? 내년 봄에는 정말로 돌아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성규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편지를 가로챘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규는 윤희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을 거고, 윤희는 성규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윤희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는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어머니 나름대로는 딸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희는 성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성규도 서울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윤희는 편지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규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회관에 도착하니 성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규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박 이장에게 물어보니 산책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성규가 자주 가는 섬진 강변으로 향했어요. 강변에서 성규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희는 편지를 꽉 쥐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규 씨, 성규가 돌아보았습니다. 윤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희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성규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숨겨놨어요. 당신이 보낸 편지들을 모두. 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규도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너는 내 편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거구나.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연락도 없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했고요. 나도 내가 내 편지를 받고도 답장을 안 주는 줄 알았어.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50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울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너를 잊으려고 애썼지만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성규의 고백에 윤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평생을 따로 살았다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윤희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찍었어. 내 모든 사진 속 주제는 너였어. 성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윤희와 성규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전 준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5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규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사진작가로 성공했지만 늘 무언가 허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이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윤희도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10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답장을 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규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요.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아프다는 이야기였어요. 순덕이가 꽃집으로 급하게 달려와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윤희야, 큰일 났어. 성규 선생님이 병원에 다니신다던데? 뭐라고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보건소 간호사가 그러는데 성규 선생님이 약을 받으러 오셨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규가 아프다니.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윤희는 성규를 찾아갔습니다. 성규는 마을회관에서 홀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성규 씨. 아, 윤희.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성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지만 윤희는 그의 얼굴이 며칠 사이 야위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윤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성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법이지. 정말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윤희는 성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돌렸어요.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성규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규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어요. 박 이장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벌써요? 사진전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신다고.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성규가 또 떠난다니. 급히 성규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어요.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해요? 윤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어. 성규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진전은 어떻게 하고요? 미안해, 윤희.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성규의 말에 윤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50년 전처럼 성규가 다시 자신을 떠나는 건가요? 제발 가지 마세요. 윤희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윤희야, 당신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그럼 더더욱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성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의 추측이 맞았던 거였어요.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짐이 무슨 짐이에요? 윤희야, 우리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았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성규의 말에 윤희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규에게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혼자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서울로 가려고 하겠어?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우리 윤희는 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윤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성규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자신은 또 이용당한 건가요? 윤희는 성규를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다른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윤희는 모란꽃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결국 혼자 남겨지는 건 자신뿐이었어요. 역시, 역시 나는 바보였어. 윤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깐의 행복이 가져다 준 희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다음 날 아침 성규가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윤희야, 나야. 문 좀 열어줘. 가세요. 당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가족?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생긴 것 같았어요. 윤희야, 오해야. 내게는 정말 아무도 없어.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말할 수도 없었고 윤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윤희는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틀 후 성규는 정말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윤희는 그를 배웅하러 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또다시 혼자가 된 윤희. 모란 꽃들만이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규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그동안 꽃집 문을 열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순덕이가 몇 번 찾아와서 걱정했지만 윤희는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속은 거야. 또 윤희는 모란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꽃들마저 원망스러웠어요. 성규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며칠 후 박 이장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 씨, 성규 선생님이 이걸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박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윤희는 마지못해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에도 윤희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만 보았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결국 윤희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 여러 권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첩을 펼쳐보니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가득했거든요.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섬진 강변을 걸어가는 뒷모습, 모란 꽃을 돌보는 모습들, 모두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윤희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50년 전 자신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성규가 떠나기 전에 몰래 자신을 찍어두었던 거였어요. 두 번째 사진첩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란꽃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서울에서 찍힌 것들이었어요. 공원의 모란꽃, 식물원의 모란꽃, 누군가의 정원에 핀 모란꽃들, 수십 년에 걸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모란꽃을? 윤희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규가 서울에서도 계속 모란꽃을 찾아다녔다는 뜻이었거든요. 세 번째 사진첩에는 더 최근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의 꽃집을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날짜를 보니
성규가 마을에 오기 전부터 몇 차례 이곳을 다녀갔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윤희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규가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성규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서울로 돌아갔을 것이다. 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용서해 달라. 나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다. 가족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프다. 많이 아프다. 몇 달 더 살 수 있을지 의사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다.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의 주제는 너였다. 서울에서 모란꽃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했고 때로는 이 마을까지 와서 멀리서나마 너를 보곤 했다. 내가 너를 못 지킨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50년 전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 후회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었다. 이번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너의 모란꽃들처럼 아름답게 살아달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윤희야. 평생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윤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성규가 아프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바보 같은 사람. 윤희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성규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다음 날 윤희는 박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성규 선생님 연락처 아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꼭 연락을 취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박 이장은 성규가 남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을 계속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보기로 한 거였어요. 성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부해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순떡 언니, 며칠 서울에 다녀올게요. 꽃집 좀 봐주세요. 어디 급한 일이라도 있어? 네.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윤희는 성규의 사진첩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50년 만에 떠나는 서울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윤희는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놓칠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윤희는 막막했습니다. 성규의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이 큰 도시에서 그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성규가 사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규의 집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김성규라고 적힌 작은 문패가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집에 없는 걸까요? 누구 찾으세요?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성규 씨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성규 씨요? 며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성규의 병이 심각했던 거였어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서울대병원이라고 하시던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윤희는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성규를 찾는다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제발이요. 저는 그분의 옛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가족이 아니면 윤희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성규를 만날 수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성규 선생님을 찾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성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방금 간병인 아주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성규 선생님이 계속 윤희라는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윤희 씨이신가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니. 네, 저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성규 선생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자의 안내로 윤희는 성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규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희, 정말 윤희구나. 성규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성규 씨,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 있었어요? 윤희는 성규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성규의 손은 너무 말라 있었어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윤희는 가방에서 성규의 편지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받았어요.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요? 성규는 사진첩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어.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부끄럽다고 하세요? 윤희는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모란 꽃들.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사진들을 보니 정말 바보 같아요. 우리 둘 다. 성규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윤희야, 내게 한 가지 말해줄 일이 있어. 성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사실 나에게는 정말 아내도 자식도 없었어. 마을 사람들이 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야. 알고 있어요. 편지에 다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울로 온 진짜 이유는 너를 보호하려고였어.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미안해, 윤희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윤희에게 성규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윤희는 성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규 씨, 저 구례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안 돼.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내 삶이요? 당신이 내 삶이에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성규는 윤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윤희는 병원에서 성규를 간병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윤희야, 모란꽃은 결국 다시 피는구나. 성규가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시 폈어요. 우리의 사랑도 다시 피었고요. 그래, 다시 피었어. 성규는 윤희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윤희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윤희는 성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란꽃이 피는 계절의 햇살처럼요. 성규는 윤희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희는 그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성규 씨. 윤희는 성규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안타까웠지만 마지막에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성규의 제자들이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성규를 위해 윤희가 상주가 되었어요. 성규가 평생 모아둔 사진들과 함께 작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셨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왜 모란꽃만 찍으시는지, 왜 늘 그리운 표정을 지으시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규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윤희는 성규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와 수많은 사진첩들, 그리고 윤희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윤희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간직하고 살았구나. 윤희는 성규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윤희는 구례로 돌아왔습니다. 성규의 카메라와 사진첩들을 소중히 챙겨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윤희를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윤희야,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쉬어. 순덕이가 윤희를 다독였습니다. 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성규와의 마지막 시간 덕분에 윤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50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윤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규를 기리는 사진전을 열고 싶었어요. 그가 평생 찍은 사진들과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박 이장에게 제안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성규 선생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윤희는 마을회관에서 모란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규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젊은 시절 윤희의 모습, 서울에서 찍은 모란꽃들, 그리고 구례의 아름다운 풍경들. 전시회 제목은 다시 피는 모란으로 정했습니다. 성규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념해서요.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성규의 제자들도 왔어요.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와, 이 사진들 정말 아름답다. 이분이 그 유명한 사진작가셨구나. 보세요. 이 모란꽃 사진들.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은 성규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젊은 윤희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머니, 이 여자분이 누구예요? 한 어린 소년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사진작가가 평생 사랑한 분이란다. 그럼 결혼했어요? 아니야. 하지만 끝까지 사랑했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슬픈 이야기네요.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단다. 윤희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윤희는 혼자 회관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성규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내리며 그와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성규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 사진을 보고 감동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죠? 윤희는 성규의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모란 꽃밭에 들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 다시 피었네. 윤희는 성규가 남긴 카메라로 모란 꽃을 찍었습니다. 처음 찍어보는 사진이었지만 성규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희는 성규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어요.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너의 모란 꽃들처럼 아름답게 살아달라. 걱정 마세요, 성규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란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1년 후 윤희는 성규의 카메라로 마을의 사계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그랬듯이 사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또 다른 소년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이 꽃이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소년이 모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소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꽃은 아픈 시간을 견딘 꽃이란다. 그래도 다시 피었지. 그럼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는 행복한 꽃이 됐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모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규와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꽃들 속에, 이 사진들 속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는 늘 기다립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